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회 2단원 다양한 표현을 활용한 글쓰기 단원입니다. 자, 다양한 표현을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혹은 경험이 드러난 글을 쓸 때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경험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수필을 한 편 보게 될 건데요.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다양한 표현,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표현이란 속담이나 혹은 격언 또는 명언 그리고 관용 표현 또는 어떤 참신한 발상으로 나오는 참신한 표현과 같은 것들, 자,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을 썼을 때 얻어지는 효과, 바로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 바로 내가 말하려는 것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드러낸다. 자, 이것을 알고 이런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써봄으로써 학습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하는 것. 자, 다양한 표현의 종류와 효과를 알고 있나요? 그럼 이번에는 다양한 표현의 종류와 효과를 알아야겠구나. 우리 아까 뭐라고? 속담, 격언, 명언, 관용 표현, 요런 애들이 다양한 표현이고, 이것 외에도 참신한 발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알고 내가 직접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볼 수도 있어야겠고, 또 창의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한번 참신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생각열기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급훈을 떠올려 보자. 자, 여기 보면 약간 재미있는 급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창의적인 발상으로 나온 표현들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는 실수라는 수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는 수필. 우리 수필이라는 건 따를 수의 부필, 붓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필은 자신의 일상의 경험 속에서 경험이나 체험을 바탕으로 얻은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전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독자가 하지 못한 경험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표현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과장하거나 부풀리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알겠지만 수필은 뭐니?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고요. 자, 누구나 쓸 수 있다. 우리 비전문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형식이 자유로워요. 내가 쓰고 싶은 형식대로 씁니다. 세 번째, 소재도 다양합니다. 내가 경험한 혹은 체험한 그 무엇도 다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신변잡기적이다라고도 얘기하죠. 네 번째, 자기 고백적인 성격. 우리 1인칭의 문학,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누구? 바로 글쓴이 자신이죠. 자, 자기 고백적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개성적이다. 우리 가장 개성이 강한 글, 바로 어떤 글? 수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 제목이 실수니까
어떤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또 여기서는 다양한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처음 부분부터 들어가 볼게요. 옛날 중국에 곽휘원이란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다. 자, 편지를 받고 답장으로 시를 보냈어. 아내가 뭐라고 보냈어? 벽사창에 기대어. 자, 벽사창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옆에 나와 있죠. 지푸른 빛깔에 비단을 바른 창. 그러니까 비단을 발라진 창에 기대서. 이 비단 바른 창은 뭐냐면 여자의 방 창문에는 비단으로 발라요. 왜? 누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창호지로 하면 뚫어가지고 보면 어떡해. 그래서 여자방입니다. 기대어 당신의 글월을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 뿐이옵니다. 그러니까 백지를 보냈어.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 나를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 하여이다. 너 내가 그리운데 말할 수 없이 그리워서 백지를 보냈구나 라는 시를 보낸 거죠. 자,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연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건 뭐야? 그냥 형식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실수를 했죠.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무슨 일이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 속담입니다. 우리 속담이 뭐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삶의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 속담이라고 하죠. 자, 속담은 대체로 문장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속담. 그래서 우리 여기는 속담. 자, 속담이 나왔고요. 무슨 뜻이니? 자, 별것 아닌 일을 오히려 좋게 풀이한다. 자, 별것 아닌 일을 좋게 풀이한다. 오히려 막 돌려가지고 생각해서 생각하여 좋게 풀이한다. 원래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럴듯하게 풀이해주는 걸 꿈보다 해몽이 좋다. 자,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낸 것이었다.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바로 자, 뭐예요? 실수가 불러온 긍정적 효과죠. 불러온 긍정적 효과. 그래서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자, 실수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바로 실수의 긍정적 의미입니다. 긍정적 의미. 여기까지가 뭐예요? 처음. 바로 곽희원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죠. 곽희원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 볼까?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다. 자, 일가견 있어. 뭐 어떤 거니? 나도 어떤 경지에 이르렀지. 자, 나도 실수 참 많이 해야지. 자,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자, 비구니는 여자 스님이고, 자, 암자는 좀 작은 절이에요. 자, 비구니들이 사는 여자 승려들이 모여있는
작은 절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 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잘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자, 글쓴이는 어떤 성격이다? 바로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다. 글쓴이의 성격. 자, 이렇게 개성이 잘 나타난다는 거. 꼼꼼하지 않다. 그런데 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기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빗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죠. 당연히 빗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 실수를 한 거죠.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자, 엉뚱하니까. 그제서야 팔을 하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자, 웃었다. 어땠다? 이해했어. 자, 나의 실수를 이해해 줍니다.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빗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적어도 5, 6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 들고 온 속세의 짐이 없음이 틀림없었다.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빗이 한 개 들어있었다.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려니와 자, 지금 뭐가 사용되고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라는 속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역시 속담. 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무슨 뜻이니? 바로 어떤 질서와 차례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빈다. 어떤 모든 일에 질서와 차례가 있는데 모르고 성급하게 덤빈다. 자,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데 그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빈다 라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려니와 빗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자, 그럼 내가 자꾸 웃었던 이유는 내 어떤 엉뚱한 행동과 그리고 노스님의 표정 때문에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는 것.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다. 그러니까 뭐 했어? 내가 실수를 함으로써 스님이 과거 추억을 회상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했다? 나의 실수가 스님이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자, 실수가 스님의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나도 뭔가를 베풀어 드린 거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뭐 했니? 바로 암자에서 스님에게 엉뚱한 실수를 했었어.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이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실수 어떻다? 오히려 실수가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라는 거.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실수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의 긍정적 효과죠.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역시 여기도 긍정적 효과죠.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실수를 자주 하는 까닭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여기는 글쓴이가 실수를 자주 하는 이유, 까닭이 나왔습니다.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바로 무슨 실수를 저질렀죠?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는 실수였죠. 빚을 빌려 달라고 한 글쓴이의 실수. 자, 그러면 실수의 어처구니 없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원래 어처구니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어처구니의 뜻이 나왔네. 어처구니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 자,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게 되었다. 크다는 뜻 자체는 약화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크다는 뜻은 약화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니?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죠.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그러니까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좀 풍부한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자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자, 글쓴이는 실수에 대해서 삼가정신의 여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실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참신한 표현입니다. 자, 참신한 표현으로 뭐 했어요? 실수의 진정한 의미.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자, 우리 또 뭐 나왔니? 숨을 돌리다 라는 말이 나왔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해서 본래 뜻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를 관용 표현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표현보다 다양한 상황에 두루두루 쓸 수 있고 훨씬 더 표현 효과가 강해집니다. 자, 숨을 돌리다 관용 표현. 자, 무슨 뜻이에요? 자, 바로 잠시 여유를 얻어 휴식을 취하다. 자, 그리고 발빠르게. 자, 발빠르게 역시 관용 표현. 자,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어이구.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라는 뜻. 자,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 감아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실수를 모르는 척 해주거나 자, 내면의 풍경, 바로 왜 실수를 했을까? 바로 실수의 까닭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눈 감는 거,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자, 내면의 풍경. 자, 얘가 왜 그랬을까? 그 안을 먼저 떠올려주는, 까닭을 먼저 생각해봐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자, 여기 뭐예요? 나 역시 여기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죠. 자,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안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에 어처구니는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로 그 실수가 곽희원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내도록 했으며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기억 속에서 빛 하나 젊은 시절의 그 추억을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이다. 자, 그럼 지금 뭐니? 바로 어처구니라는 애를 마치 사람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참신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처구니가 이렇게 소리쳤다. 너무 많아서 밑줄 안 긋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어떻다? 여기는 참신한 표현입니다.
왜 참신하다? 바로 어처구니 라는 말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어처구니가 이런 말을 해줬어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끝이에요. 끝. 자, 우리 끝부분 실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실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속담이나 관용 표현들이 사용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사용된 속담, 관용 표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제는 뭡니까?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수의 긍정적 의미와 주제, 실수의 긍정적 의미와 자, 이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거 우리 용납한다고 했어? 용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볼까요? 자, 다음 일화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곽희원이 실수로 백지를 보냈죠.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글쓴이는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고 했어. 바로 이 빚을 빌려달라고 함으로써 잊고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줬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실수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내용. 자, 정리해보면 실수는 자, 뭐다? 삶과 정신의 여백이다. 그러니까 어때?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 글에 활용된 다양한 표현이다. 각 표현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보고 글쓴이와 이와 같은 표현을 활용한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우리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옆에 보면 뭐가 나오고 있죠? 바로 다양한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속담,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 관용 표현,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 격언,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 명언,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인데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바로 속담이었고요. 자, 의미는 뭐니?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해서 좁게 풀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니? 아내가 남편이 보낸 백지, 원래는 실수였는데 어떻게 생각했어? 좋은 풀이를 했기 때문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 자, 이번에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우리 이거 속담이라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 했지?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데,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데, 자, 그 순서도 모르고 뭐 했다?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썼지? 자, 절에서 빚을 찾은 자신의 실수가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비는 엉뚱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숨을 돌린다. 우리 애는 관용 표현이라고 했어. 자, 무슨 뜻? 잠시 여유를 얻어 휴식을 취하다. 잠시 여유를 얻어 휴식을 취하다. 자, 왜 이런 관용 표현을 썼지? 바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 발빠르다. 발빠르다 역시 관용 표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모든 일이 자,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다? 자, 빠르게 처리되는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글의 글쓴이처럼 자신도 실수한 경험이 있는지 자, 한번 써보라고 했고요. 자, 그 외에 자, 속담을 떠올려 봤습니다. 속담. 어떤 속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어떤 뜻이에요?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또 관용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관용 표현? 미역국을 먹다. 우리 미역국이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미끄러졌다.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이 망쳤다. 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시험에서 떨어진다. 지구에서 떨어려나다. 퇴짜를 맞다. 자, 또 격언이 나옵니다. 격언. 어떤 게 있죠?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다. 자, 무슨 뜻?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 자, 이번엔 명언. 유명한 사람이 한 말.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정도, 어떤 일정한 정도가 넘어버리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글을 써보라고 했죠. 한자를 잘 안다고 평소에 할머니께 칭찬받던 나는 이번 한자 능력 시험에서 한 문제씩 답을 밀려 쓰는 실수를 했다. 결과는 당연히 미역국을 먹었다. 어때? 시험에서 떨어졌죠. 시험을 망쳤네요. 시험에 붙을 거라고 자신만만해하던 내게 언니가 말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군. 속담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참신한 표현, 창의적인 발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들을 한번 볼게요. 자,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참신한 표현. 자, 새롭거나 남다른 시도 또 새로운 상상이 나타나 있는 걸 창의적 발상을 통한 참신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나니? 당신의 땅은 나의 하늘입니다. 자, 우리 집을 거꾸로 뒤집어서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나에게는 하늘이다. 자, 지금 집을 거꾸로 뒤집어 놨죠? 조금 이 광고에서 말하려는 건 뭐야? 자, 바로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거였죠. 자, 층간소음. 배려해서 층간소음에 주의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어떤 발상을 사용했니? 바로 위층의 바닥이 아래층의 하늘, 바로 아래층의 천장이 위층의 땅이라는 창의적인 발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뭘까? 주변 사물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당연해 보이는 것을 뒤집어서 기발하고 신선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참신한 표현을 써보라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속담, 관용 표현, 격언과 명언,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참신한 표현까지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고요. 또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훨씬 더 짧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읽는 이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한번 글을 써보는 활동들이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순서 보시면 제일 먼저 글감을 선정했고요. 글감을 정하고 나면 자, 뭐합니까?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글의 내용을 조직하고
자, 여기 내용 조직하기죠. 글의 내용을 조직하고 또 다양한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떤 표현을 쓸지 생각이 끝났다면 바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다 쓴 다음에는 친구와 바꿔 읽으면서 어떤 표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글감을 선정하고 내용을 떠올리고, 자,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지,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법도 떠올려보고 마지막으로 그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회 1단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